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세 사회와 경기 부분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 웨이페이 펴보시면요. 5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고려 시대에 형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형법은 이제 율에 속하죠. 율. 예.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율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벌을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벌을 내린 목적으로. 예. 그래서 이언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율 외에도 행정법 관련된 일반 법규인 영이라는 게 있죠. 영. 예. 이 영이라는 것은 사후에 이제 이런 범죄가 나타난 걸 막기 위해서 예방적 성격이 있죠. 미온적 성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고려할 때 여기 보면 형은 죄를 방지하는 거고 이 법은 아마 이제 영일 거예요. 예, 법령을 얘기한 것 같은데 죄를 징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죄를 방지한 것은 영이고요. 법령이고 그다음에 죄를 징벌하는 것은 형률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꾸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자, 국기, 십질, 속절에는 형의 집행을 금한다. 예. 자, 국기라는 것은 이 임금이나 왕후의 제사한 날을 얘기하고요. 십제일이라는 건 매월 10일에 정해요. 이런 게 이제 몸을 깨끗이 하고 그 예배를 염불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종교적 행사를 얘기하고 속절이라는 것은 뭐 제사 날 외에도 철이 바뀔 때마다 이제 뭐 사당이나 조상에 뭘 이제 제대를 지내는 거죠. 제사 날 외에도 이걸 이제 속절이라고 한다. 자, 이때는 이제 형이 집행이 금지돼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맞고. 자, 그다음에 중국이 민가에 와서 머물러 묵는 것을 금지한다. 자, 요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 얘기가 아니라 조선 왕조 때 시대예요. 조선 왕조 시대 때 이제 뭐냐면 도성 출입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 불교에 이제 고려 시대 불교가 이제 국교였잖아요. 근데 조선은 유교가 이제 국교죠. 그러다 보니 불교를 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결국에는 건국대전에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도성 출입 금지법 내용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훗날이지만 좀 영조 때 편찬 속대전에 따르면 그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승려되는 걸 막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도성에서 들어오고 민가에 묵으면 뭐 이제 뭐냐면 백대를 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철저히 금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틀렸죠. 이건 조선시대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렸고 자, 친척간에 이제 같은 부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피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피제라고 해요. 상피제.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인 곳에 이제 지방을 파견한 걸 피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피제인데 상피제는 이제 그 원래 우리나라 실시했던 제도는 아니고 중국의 송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방세 방지 및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 가문이 권력을 독점을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비변사 있죠. 비변사 뭐 도제주나 이런 것들은 상피제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예외 규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딱 보시면 좀 답이 이상하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사지선단 중에 답이 한 개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잘못 만들어져 갖고 이제 됐다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 잘못 만든 것도 있겠지만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답안이 그 당시에 문제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물론 답안도 그때 객관식이었지만 공개를 안 했어요. 초창기 때 그 문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적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게 이렇게 뭐냐면 편집될 경우가 있어. 아까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가가지고 자기가 암기한 거 가지고 학원 측에 얘기하면 학원에서 이제 정리해갖고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오류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자의 오류도 있었지만 이거 뺏기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에 사지선다 그 문제들 보면 요렇게 미세하게 좀 약간 그런 것들이 보여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수공업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고려시대 수공업, 그다음 고려시대 상업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려시대 수공업은 크게 이제 뭐냐면 네 개로 나눠질 수 있죠. 음. 그래서 간청수공업, 소수공업, 민간수공업, 사원수공업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초기 때는 이제 뭐냐면 간청수공업이나 소수공업, 소수공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항소 부국에 더 소가 있잖아, 소. 그래서 소는 이제 특정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이제 집단을 소라고 하죠. 자, 거기에서 만든 수공업인데 거기가 이제 주도를 했어요. 고려 후기 때는.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점점 이제 뭘로 바뀌냐면 민간 수공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민간 수공으로 이제 바뀐다. 사원 수공 같은 경우에는 고려는 불교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찰이 경제 활동도 같이 했어요. 예. 상업이라든지 고리대나 그냥 수공업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원 수공이 상당히 발달됐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도 영향을 주죠. 예,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뭐 인쇄술, 뭐 기아 만들고 어, 이런 것들 다 이제 뭐냐면 사원수공업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간청수공업을 관련된 문제 여기는 여기 중에 간청수공업과 이제 소수공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간청수공업은 다시 이제 중앙간청의 수공업과 지방간청의 수공업 나눴다. 그래서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중앙간청의 수공업을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경공업이라고 경공장이라고 하고요. 지방간청의 이제 수공업을 어, 외공장이라고 하죠. 외공장. 요건 이제 경공장이니 외공장이라는 말 자체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건 아니고 조선시대 때 이제 이게 붙여진 명칭이에요. 자, 하여튼 경공장, 그러니까 중앙관청 수공업장에는 군수품과 국가행사와 왕실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고요. 중앙에 설치된 수공업 담당 부서는 10곳이 다였으며 여기에 소속한 공장들, 공인들은 각각의 전문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었던 이제 뭐냐면 수공업은 나름대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참고로 그 당시 고려시대 때는 직역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공인들은 그 당시 공장 안에 그 다 등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윤번제 형태로 해가지고 동원되면서 이제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생업을 하고 있다가 민간 수공업을 있다가 돌아가면서 3번제니까 이런 식으로 뭐야 1년에 한 3번 정도 이제 뭐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간청수공업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군역이나 이런 것들을 면제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 때까지 유지가 됐던 시스템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중앙간청 수공업이나 지방간청 수공업도 이런 그 동원된 직역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뭐냐면 공인들이 이제 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중앙관청 수공업의 이제 구조를 보면요. 크게 이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는데 윗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뭐냐면 관리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하는 관리들이고 이들은 당연히 이제 전시가나 뭐 이런 것 통해서 녹봉을 받아먹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중간 계층에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일종의 이건 실무자들, 실무 관리들, 그러니까 그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공인이야. 예, 공인. 그래갖고 이들은 공인인데 간청수공업에 일하는 직업적 공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근직.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계약을 맺고 그냥 그때마다 체하직 같은 것들을 이제 받죠. 이 조선시대 기준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무상계 직급을 또 받아가지고 이제 무상계 직급에 해당하는 녹봉 같은 걸 받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나름대로 이들 돈을 받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이제 아래 실무자들 있죠.
예, 중간 지휘자의 지도 아래 그런 이제 뭐냐면 실무자들, 중간 관리자의 지도의 실무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번째 동원되는 사람들이야.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앙관청 수공업이나 또는 지방관청 수공업 같이 이제 이런 그 내용 있죠. 지방관청 수공업 중에 중앙에 올려놓은 이제 상공을 이제 갖다 바치는 그 수공업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지방관청 수공업 안에는 앞에서 얘기한 중앙에 이제 특정한 물건을 갖다 바치는 이런 수공업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 지방 안에서도 자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그 물품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수공업 제품들을.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 여기는 그냥 굳이 이제 뭐 이렇게 운영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지방민들에게 각출하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중앙에 설치된 수공업 담당 부서는 10곳에 달했으며 여기에 소속된 공장은 각각의 전문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시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틀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간청수공업에서 이제 뜬 사람들은 일반 공인들도 있었지만 직업적인 그 뭐냐면 중간관리적 공인도 있었어요. 이들은 일종의 계약대에서 이제 상근을 하고 있었던 애들인데 이들은 이제 일정하게 정보도 녹봉도 받고 무상계 전시를 지급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좀 틀리다. 예. 그래서 전시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무상계 전시 같은 것들을 받았다. 무상계 전시는 전시가 중에 일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앙관청이 제공한 곡물 이렇게 이제 지방관청 수공에서 그래서 이제 중앙관청에 지급한 곡물들을 크게 이제 지방관청에서 이제 관청 수공에서 뭐가 있냐면 상공이 있고 별공으로 구성돼 있어. 정기조 뭐냐면 갖다 바쳐야 할 거. 그 다음에 부정기조 갖다 바칠 거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면 여기 지방관청이 있죠. 지방관청에서 자체 수요에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오토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럴 경우에는 뭐 지방관청 안에서도 수요가 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뭐 운영할 수도 있지만 수공은 대개 보면 이제 뭐냐면 공회전을 통해 필요한 경우를 많이 써요. 따로 운영되지 않고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그 공회전 안에 이제 지정, 공수전, 장처전 같은 이제 그 토지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진선 수입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간청의 사무용품이나 관리의 임시비용, 그다음에 하급 안전의 급료 이런 걸 지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자체적인 수요 예산을 운영하는 또 공장도 있었는데 이게 다 있었던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됐던 거. 그 다음에 리을중 소수공업이죠. 예. 그래서 소수공업은 이제 보면 소금이나 미역, 생강이나 차를 생산하는 곳이 있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향소 부곡이라고 해서 부국제로 운영됐잖아요. 그중에 소가 이제 수공업 제품들을 이제 운영했던 건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수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강물 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했던 곳이야. 그래서 이 소수공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물품에 따라서 소의 생산 물품에 따라서 각각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를 붙이죠. 은소, 동소, 그 다음에 다소, 다소는 차를 생산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소사관들은 신분이 이제 양이잖아요. 근데 역 자체가 이제 가중돼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회적 천시를 받았다. 이거 식량 열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그 소의 수탈이 너무 심해지니까 주민들이 유망을 하거나 저항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소의 생산한 물품들 9년 체제 주민을 동원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조선 초기 때 9년제가 정비되면서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원수공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미은에서는 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시장에 팔 물품도 만들었다.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품질이 좋았어요. 거기 생산 어, 수공업 제품들이
그래서 거기에 뭐 제지, 직포, 기화, 술, 소금 이런 걸 생산을 했고 이게 사원 안에서 필요한 수준만 충당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뭐냐면 시장에 갖다 팔기 시작하죠.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시대 사원은 종교적인 것만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뭐 상업활동, 고리대 이렇게 이제 수고도 이제 담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이제 수공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 자, 고려 현종 때 오품의 벗을 각각 팔품 벗을 을이 있었다. 자, 이들에 관련된 설명 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교육제도하고 토지제도가 이제 약간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를 냈던 건데요. 자, 일단 문제 풀어보면 갑의 아들은 그 당시 국자감의 사문학에 입학과 유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국자감의 당나라 교육제도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보면 국자학이 있고, 태학이 있고, 사문학이 있어. 그러니까 국제학, 태학, 사문학은 유학부죠. 그 다음에 또, 성균관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또 여기 기술학부가 있어요. 율서, 산학 같은 기술학부가 있는데 이걸 또 신분별로 입학을 했어. 그러니까 유학부는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제가, 기술학부는 8품 이상의 자제가 있고 또 유학부 안에서도 또 국자학은 3품 이상, 그 다음에 태학은 5품 이상, 7품 이상은 사무다. 이렇게 신분별 입학이 가능했다. 제한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품 이상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갑의 아들이 그는 국적을 사문학에 입학하여 유인데 5품 이상이잖아 갑은. 그러면 사문학이 아니라 어디겠어 이 사람은. 그 윗단계인 태학에 입학했어. 5품 이상이면 태학. 그래서 5품 묘수는 태학 관련된 내용이다. 그 이하가 이제 사문학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 갑이 죽은 뒤 그의 가족은 구분전을 받았다. 자, 이 구분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명목 이제 지급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기출문제 분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양 구분전이 있고 양반 구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잡구분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양반, 그러니까 문무 관리들이죠. 문무가 관련된 것들이 양반 구분전이야. 그래서 이때 양반 구분전은 육품 이하의 상직자들 자제들이 받는 거고 여기에서 갑은 5품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분전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공음전을 지급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공음전. 이게 또 말썽이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을의 아들은 국작에 입학하여 산학을 공부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을은 이제 몇 품이에요? 8품이죠. 예. 그래갖고 8품은 그 뭐냐면 7품 이상이 사문학이고 8품을 포함한 그 이하 관리들은 그 기술학부에 속해. 그러니까 산학이라는 건 그다음에 수학이죠. 수학은 그다음에 기술에 속했으니까 요걸 했으니까 요거는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의대 지급된 한인전은 세습이 가능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유품 이하니까 이제 뭐냐면 그 한인전을 받았겠죠. 근데 요때 한인전은 세습이 불가능한 토지야. 그래서 전시가 내에서 세습이 가능한 토지는 공음전 외에는 없어요. 예, 공음전 외에. 다만 이제 세상에 보면 원칙이 있고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외가 원칙이 되는데 비록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세습이 돼. 직역이 세습화되면서 세습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있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자, 고유의 전시가 제도의 변천 과정인데, 자, 이 전시가는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고, 요즘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언제 나올 것 같아. 예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시가 제도의 이제 순서, 이렇게인데, 여긴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시가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구분전, 뭐, 크게 보면 구분전도 전시가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자, 얘가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정정시가, 개정정시가,
경쟁적 시가 그 내용도 파악을 해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집중해서 이제 좀 보면요. 일단은 이제 답을 이제 딱 정해놓고 이제 볼게. 이게 순서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2번이에요. 답이. 그래서 일단 이 순서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니은에 보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역분전과 관련된 거야. 벼슬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것을 논하지 말고 다만 삶의 풍속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건 아니네. 다시 얘기할게요. 니은이니까 이건 기울이죠. 다시 할게요. 자 요거 얘기한 거죠. 여기 여기 두 번째가 그 역분전인데 버스의 단계를 논하지 않고 삶의 본성과 행동의 성향에 따라서 공을 작고 작음에 따라서 이제 두고 지급한다.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선악이라는 기준은 예미한 거고 이거는 뭐 자기가 주고 싶은 데는 이제 주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공로의 크고 작음을 차에 두고 지급한다. 요거는 이게 역분전인데 태조가 집권한 후에 태조가 이제 그 고려를 건국한 후에 이 고려의 건국에 이제 뭐냐면 자, 우선 그 공로에 따라서 뭐냐면 이렇게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역분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2번이죠. 예. 그 2번을 이제 보면 버스에 높고 낮으면 논하지 말고 다만 사람의 풍성을 보고 정한다. 이렇게 있죠. 자, 요게 이제 경종 때 실시한 시정정식가요. 시정정식가. 자, 그래서 이제 인품의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뒤에 수정형식과 따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이제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 번째가 니을이죠. 니을. 음. 그래서 요 니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보면 개정하여 문무 양반들에게가 군인들의 일과 전시까지 지급했다. 이로써 법으로 이제 뭐냐면 지급 삼았다 이렇게 있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뭐냐면 군인들에게 지급했다는 거야. 군인들. 군인전에는 이제 명실했죠. 이게 이제 개정정식가요. 목종 때 실시한 개정정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 그래서 시정정식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에게 지급됐다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군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개정정식과부터 이제 군인의 이제 지급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요. 명시돼 있고 그래갖고 요게 이제 단서가 될 수 있고 그 개정정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저 전시과 수급자 18가로 나누고 그 밑에 하나과를 줘서 전지 17개를 이제 일가 쪽으로 이제 제공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일반 군인들에게도 이제 수급을 명시했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볼 게 이제 D죠. 디귿. 자, 디귿은 이제 보면 자, 자식이 없거나 군인의 유가족에 구분전을 지급했다. 구분전은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현종 때 훈양 구분전을 먼저 지급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건한 침입 때 순국한 군인들에게 유가족에 지급한 게 훈양 구분전인데 이게 이제 역사상 최초의 구분전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종 관련된 내용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니은 이제 역분전, 그 다음에 그 기역은 이제 시정정식가,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때 이제 실시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리은은 이제 개정정식가, 목종 때, 그 다음에 현종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전시까지도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사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료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그 전시가의 어떤 이제 지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료 부분을 꼭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서브노트라든지 뭐 요약본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론서만 읽고 공부하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 안 봐, 애. 그런데 사료들 꼭 확인하셔야 돼. 최근 추세를 보면 사료가 주어지고 그걸 추론해 갖고 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료하고 매칭이 안 되면 자기가 아무리 그거를 알고 있고 그 뭐냐면
그 뭐냐면 암기하고 있어도 매칭이 안 되면 틀려버려요. 예. 그래갖고 사료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쓰는 능력, 이렇게 초론에서 문제 쓰는 능력을 꼭 하셔야 돼요. 사료 내용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보면, 잠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보면, 기출문제 분석에 보면요. 제가 166페이지에다가 요걸 이제 좀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고려 토지제도 정리 내용 있죠? 여기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정, 개정, 경정전 시가 각각의 뭘 지급했고 그 내용이 뭐냐? 이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요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는 이제 내용을 보면 다음 사료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요 사료만 이제 국한해서 보셔야 돼. 예, 사료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경종 2년 3월에 개국공신, 항의 기순 성주 등에게 훈전 50개월에서 20개월까지 차등을 두어 지급했다. 이렇게 있고요. 현종 때 이제 관련된 내용 있죠. 공음준을 분배하고 자식의 죄를 보면 그 손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문종 3년 때 내용을 보면 양반 공훈 정식법을 정해서 자손 상간에게, 그러니까 상간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명예직이잖아요. 예, 5개월을 감화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전시가 중에 공음 전시가와 관련된 거예요. 공음 전시가. 전시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전시가 하면 그것만 알고 있더라고요. 양반, 문무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가전만 알고 있는데 가전 외에도 여러 가지 전시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음 전시가인데, 자, 이 공음전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은 고려시대 때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법제적으로 세습 가능한 토지야. 그러니까 다른 그 전시가 토지는 법제적으로 세습 가능하지 못하죠. 직역이 이제 뭐냐면 세습화돼서 그 뭐냐 세습된 거지 법제적으로 세습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 공음전이라는 명칭이 자주 바뀌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과서나 통론에 공음전 해갖고 도식화해서 이제 이해를 하지만 실제 그 내용 사료를 보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종 2년에 원래 이제 이게 훈전이라고 이제 불렸거든요. 예. 근데 훈전으로 이제 불렸다가 현종과 문종 때 이제 공음전으로 불렸다가 공양할 때는 공신전으로 이름이 바뀌어. 근데 이제 통칭해서 우리는 그냥 공음전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공음전과 관련된 공음전의 번전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공음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했다. 맞죠? 예.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경종 2년에는 개국공신에게 훈전을 지급했다. 그래서 이제 사료를 보시면 이제 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예. 여기 이제 있는데,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음전은 5품 이상의 이제 관리를 지급한 것은 문종 때 정비됐어요. 근데 사료에서는 문종 때 기사를 볼 수 있듯이 관련 내용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놓고 이걸 그냥 일반적인 거 그 통로로 얘기했네. 예. 그래서 이제 사료를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요 오픈 이상 관리들이 지급한 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경종 2년에는 개국공시에게 훈전을 지급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면 경종 때 보면 그 당시 훈전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이 사료만 보면 현종 때 12년에 훈전 대신 훈전 대신에 이게 훈주 대신 훈전이가 뭐 이게 정확한 바로 명칭이 아닌 것 같은데 훈구 대신인가? 예, 이제 훈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훈구파만 이제 생각해서 세조 때 형성된 정치 세력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 훈구라는 의미가 공을 세운 신하다는 의미예요. 예, 그때 훈전 대신보다는 이건 훈구 대신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학원에 있는 이제 그 기출문제 그 오늘 보고 이제 어, 적어놓은 건데 아마 훈구 대신인 것 같아. 훈구가 대신. 그래서 이제 훈구 대신에게 이제 공훈을 지급하고 세습을 폐지했다. 자, 세습 폐지 내용은 없죠 여기에. 오히려 죄를 지음에도 제일 범하면 그 손자에게 뭐 반이라도 지급해라.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물론 이제 여기 지급한다는 있지만 손자에게 반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뒤에 다른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하고 틀리다. 팩트도 틀리고 요 내용하고도 틀리죠. 자, 문종 3년에는 퇴직관리에게 지급했던 공음전을 회수했다. 이렇게 있는데 사료에 보면 그 문종 때 공음전을 세습한 자신은 상간 퇴직관련 명예직일 경우에도 5개월 감한다는 내용이 있지 공무원이 회수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만큼 이제 세습을 보장하고 비록 이제 자손이 그 죄를 지었더라도 그 뒤에 있는 그 자손들이 자자손손 그 세습을 허용했던 거는 아마 이제 국가의 어떤 이제 기강을 합리하고 그다음 우리한테 이제 왕조한테 이제 충성을 하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겠다. 자자손손. 웬만하면 너네들 토지를 준 걸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국가에서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약속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5번이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죠. 6번. 자, 고려 토지지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정전 시가, 경정전 시가, 시정전 시가의 특징을 좀 아시면 될 텐데요. 자, 여기 보면 문종전 시가, 이 문종전 경정전 시가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반대국부 지급한 토지모 수조권을 지급한 거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이 문무전 시가, 문종전 시가가 아마 이제 그 개정전 시가 개혁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문무 양반들 여기 양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간지 그 뭐냐면 서반 동반을 가시죠. 조선 후기 때 이제 사회 계층에서 양반 좀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문무 양반들이 일을 한 대가로 이제 반대국부 지급한 토지예요. 예. 요거는 문종중 시가 외에도 뭐 개정정 시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정정 시가나 뭐 이것도 비슷해. 자, 목정정 시가, 시정정 시가를 얘기하죠. 자, 목정정 시가는 이제 시정정 시가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품과 사색 공급에 의한 간품을 고려 공급하였다. 그게 있는데, 자, 그,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목정전시가 시정전시가가 아니라, 아, 개정전시가죠? 개정시가. 근데, 요게 이제 시정전시가는 인품과 사색 공부에 있기 때문에, 이건 경종 때 시정전시가는 목종 때 개정전시가는 그게, 아니고 인품이나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 위계만 고하로 해서 했죠. 시험전시가 내용은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틀렸다. 음. 그래서 이건 시정전시가 관련된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제 꼭 경종 때 이제 실시한 제도죠. 자, 그 다음에 직역에 대한 대가로 향락의 외역전, 군인에게 군인전을 지급했다. 예, 맞죠? 이군요. 참고로 이 외역전과 군인전은 조선시대 때는 지급이 안 됐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외역전은 세종 이후부터 지급이 안 됐고요. 예, 대신 이들은 이제 뭐냐면 직역, 한역을 직역이라고 이제 이름으로 항역이 있거든요. 이 항역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군을 면제를 받거나 세금을 면제받는 거죠. 그리고 군인전은 좀 특징이 뭐냐면 조선시대는 군인전이 없어요. 군인전. 어떤 분은 군전이 있지 않았냐. 군전은 군인전 아니에요. 네, 이거는 성격이 좀 달라. 이것도 이제 좀 운영되다 조선 초기 때 없어지고 사문화될 뿐이고요. 조선 초기 때는 군인전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 이제 그 고려 후기 때 군인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인계병제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방을 누가 담당했냐?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붙는데 직업 군인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군인호에 이제 있는 직업 군인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한 거, 직역으로 이들에게 이제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걸 지급해야 되잖아. 이때 이제 군인전을 지급했어요. 이때 군인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거야. 수조권. 음. 그래서 이 직업 군인들은 나름대로 일반 백정보다 좀 상위에 있는 계층들이었어요. 예, 정오 계층에 붙고 있는 직역을 짊어지고 있는 계층들이죠. 근데 이제 대규모 이제 뭐냐면 침입이라든지 병난이라든지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반 이제 그 직업군이 가지고 그걸 대처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뭐냐면 일반 백정을 대상으로 뭐냐면 랜덤으로 무작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징발을 했죠. 징용 그
동원을 했죠. 예. 그래갖고 이들에게도 이제 동원된 백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동원된 백정들은 어 좀 이제 다른 백정들과 달리 이제 군역을 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동원되지 않은 백정하고 그리고 이들의 또 생계도 보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군인전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때 군인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자기 토지 면세권을 지급한 거야. 예, 면세권을.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조선시대도 오면서 양인계병제가 이제 확립되잖아요. 자, 양인계병제 확립되면서 군대를 가는 거는 당연한 의무가 되는 거야. 그 군대 간다는 의무 해갖고 이유로 해갖고 그 대가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만 여기 군대 가는 동안 일반 장정이 이제 성인 남자가 한 명 가니까 그 집안이 먹고 살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집안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직역에 대한 군역에 대한 보조 성격으로 뭘 지급했냐면 봉족을 지급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세조 때는 보인이라고 하잖아요. 봉족을 지급해서 이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조선시대는 아예 군인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군전이라고 하지만 이 군전은 군인전이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조선 초기 때까지는 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공정책. 예. 자, 이 공정책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이제 얘기했던 공신전의 이제 별칭이에요. 공문전의 공신전이 아니라 공문전의 별칭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자 공정책은 5품 이상의 관리대에 지급하고 제도화됐다. 맞죠? 그래서 맞지 않은 거는 이제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이제 보면 다음 밑줄친 그 가에 관련된 가와 관련하여 새로 시행된 토지의 명칭과 그 지급 기준 쓰고 나와 관련돼서 이제 성립된 그 토지 제도가 그 이전의 토지 제도와 다른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이제 출처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고려사의 시카지야. 이 시카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제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밑에 사료 내용을 보면요. 상공 말기 때 경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부렴도 포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고려 태조가 즉위하고 나자 그 뭐냐면 먼저 토지제도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거두어 들이는데 한도를 정했다. 치민 유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농사와 양자를 장려하기 힘썼으니 정책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요때 이제 시행됐던 토지제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예, 요거는 역분전이죠. 역분전. 역분전은 이제 940년에 지급한 토지제도인데 토지인데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이제 농공 행사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토지다. 그래서 이제 지급 기준도 객관적인 간품이 아니라 되게 주관적인 거죠. 성품, 행식, 공로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급 기준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강종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강종 때는 이제 주연에게 납부할 공부를 제정하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연 공부법이라고 해요. 주연 공부법. 음. 요거는 좀 약간 생소하실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법이에요. 원래 이제 강종이 이제 즉위 당시에는 호적 세력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종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호적을 탄압했던 건 아니고 눈치를 본 거죠. 일단 자기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호적에 대한 이제 정책을 하게 된 거는 주연 공부법이야. 예전에 주연에 있었던 이제 세금은 걷었던 세금은 호적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써버렸어. 중앙에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일단 모든 세금이나 그는 다 중앙으로 올려라. 그래서 중앙에서 쓰게 하고 나머지는 뭐 교부구 형식으로 내려준다든지 이런 법이 중앙공법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성종이나 현재 왕을 계승하자 법제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번을 이제 내용인데 문종 때죠. 문종은 몸소 전학과 검소를 힘쓰고 필요 없는 간언을 줄이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였다. 그래서 이제 태창이라는 건 이제 그 항제 이제 그 항제 궁궐에 있는 큰 뭐냐면 그 창고를 얘기하죠. 창고. 태창의 양곡이 오래 쌓여 붉게 썩었으므로 집집마다 그 뭐냐면 사람마다 생활이 넉넉하였다.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유해진 좋은 정치가 이때 가장 융성해졌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문종 때에 실시했던 제도는 무슨 제도예요? 경정정식가죠. 예, 경정정식가. 여기에서 그 나와 관련된 성립된 토지 제도는 문종 때니까 경정정식과 관련된 거예요. 경정정식과. 자, 그래서 경정정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요게 뭐 물어봤어요? 이 경정정식과 그 이전의 토지제도와 다른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의 토지제도는 뭘까요? 그 앞에 있었던 요거는 이제 개정정식과죠. 목적지 시시는 그래서 경정정식과하고 개정정식과의 차이점을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뭐 역분전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정정식과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해서 여야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까지 물어보실 거는 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이전이니까 그 앞에 거를 물어본 것 같아. 그냥 그 직전. 그래서 이전이라는 표보다는 제 생각에 직전이라는 이제 표를 쓰는 게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때 문제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전을 이제 개정 정식과 한정해서 이제 좀 보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전시가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 전시가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몇 때문에 줄어들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농장의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원이 학대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눠준 땅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뭐 거란전이나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많이 희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무반이 같은 등급에서 무반하고 무반이 좀 낮았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무반이 훨씬 더 높았어요. 같은 등급에서. 예. 그리고 상직에게 아예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퇴직자나 상직에게 토지 지급하지 않고 한해가가 소멸됐죠. 그리고 무상계 전시, 아까 이제 무상계 전시 있죠? 네, 무상계 전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계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여기에는 다양한 세력도 있어요. 뭐 탐나의 왕족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 공인들도 있거나 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별사과, 별사과는 지리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향직을 지급했다. 향직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문무상기제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그 태봉관제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야.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무상기제가 실시되면서 항직도 받았는데 항직은 그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 지급할 때도 있고 안 지급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때 그 뭐냐면 문종 때 그 당시에 이제 경영정시과 때 항직 지급이 명시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제 풀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일단 시장정시과, 개정정시과, 경영정시과 구체적 내용, 세목들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죠.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외워두세요. 그리고 외워둘 때 항상 뭐와 함께 같이 해서 사료와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사료 자체를 외우는 건 힘들지만 일단 이제 이걸 보고서 매칭을 시켜줘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그냥 눈에 발라둔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눈에 발라두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이제 좀 뭐냐면 여기 보시면 12년 2차 문제야. 이게 2차인데 생소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2차가 뭐냐 하신 분도 있는데 요걸 좀 알려면 임용시험의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잠깐 설명할게요. 뭐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건 아닌데 기출에 이제 여기 표시를 보면서 이제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서 보면 임용시험은 92년대부터 시작했어. 92년도. 그 전에는 이제 공립대를 먼저 배치시켜 놓고 사립대들은 수뇌공사를 실시해서 이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헌법소원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공립이든 사립 상관없이 임용시험을 보기 시작한 게 92년대요. 그때 많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92년에서 96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사지선단형 있죠. 예. 그래서 있고 장학관들이 문제를 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문제 수준이 좀 낮아. 그리고 이제 이때는 문제 자체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전해지는 걸 식으로 이제 학원가에서 뺏기는 식으로 해갖고 한 문제씩 뺏기는 거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약간 정확하지 않는데 97년부터 이제 뭐냐면 요때는 객관식 시험이었잖아요. 97년부터
여기 쭉 매파이 08년까지 요때는 주관식으로 바뀌었어요. 주관식으로. 예, 주관식으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요때 이제 있는데 주관식 시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 공개를 한 거 아니고요. 문제가 공개된 시점은 02년도에 02년도부터 예, 문제가 공개됐어요. 그때 이제 그 1차 사법시험인데 사법시험 때 1차 문제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소송을 해갖고 결국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이제 02년부터 문제가 이제 있고 요때까지는 요 중간 사이에는 그 전공 문제도 냈고요. 전공 시험에 융합형 문제도 같이 냈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회나 지리 문제 있죠. 같이 냈어. 요것도 이제 그 전까지도 계속 했고, 이건 상치 과목을 대비해 갖고 이제 낸 것 같아요. 근데 02년 문제부터는 이런 문제가 샥 빠지고 오직 전공 문제만 낸 거야. 전공 문제. 예. 그래서 임용 역사상 이 02년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요. 예. 그래서 02년 이후부터의 문제는 좀 정확해요. 왜냐면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평가원에서 물론 답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 자, 이런 시험이 08년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다가 이제 09년부터 2차 객관식 시험 시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지 선단 시대 있죠. 선지 시대. 그래서 오지 선지 시대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09년부터 언제까지냐? 이게 이제 13년까지야. 예.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인데 요때는 1차, 2차, 3차가 있었어. 예. 그래서 3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2차고 요때 이제 전공을 1차, 2차도 이렇게 했는데 1차는 객관식. 음. 그래서 오지선단어 객관식하고 요건 답안을 공개했죠. 그러다 보니 답안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가 가능했던 식이고 2차는 이제 논술 형식이에요. 논술. 음. 그래서 요게 학교 간 사람들이 뭐냐면 2차를 본 거야. 2차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2차 시험이 요때 나와요. 논술 시험. 그리고 또 합격하면 3차를 본 거야. 그래갖고 지금은 그냥 두 번만 이제 약간 이렇게 마음을 졸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세 번을 마음을 졸였어. 야, 가혹한 거죠. 예. 자, 이렇게 했던 시대가 이제 뭐냐면 여기 있다가 13년에서 이제 끝나고 14년부터는 다시 2차 주관식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데 처음에는 14년도에는 뭐 주관식 시험에 처음 만들 때는 논술 형식의 문제들이 또 나와요. 여기도 논술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도 논술 형식의 초창기 때 나왔는데 이 10점짜리가 있었죠. 또 14년 이후부터 한동안은. 근데 이제 채점하다 보니까 이게 인력도 많이 들고 이제 좀 주관적인 어떤 채점이 많이 들어가서 기준 정하기도 모호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주관식 시험이 이제 진행되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총괄적인 어떤 분석 채점 방식보다는 이게 뭐랄까 세부적인 분석 방식 있죠. 채점할 때 분석적 채점 방식, 총괄이 아니라 그 뭐냐 분석적 채점 방식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 명칭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의의나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글을 쓸 때도 키워드 중심으로 쓰고 내용도 키워드 중심으로 쓰고 그리고 답안 구성도 뭐 한 줄 이상으로 두 줄 이상으로 넘어가지가 않아 채점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돼 나갔고 후에도 계속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임용 역사에 좀 약간 시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12년 2차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09년부터 해서 13년까지 객관식 시험 볼 때 2차 시험이 있었다고 이제 논술 형식으로. 그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 흐름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인 채점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 거는 분석적 채점 방식, 키워드 채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용이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A4 용지로 뭐 한두 장 막 쓰고 그랬던 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뭐 세부적으로 좀 얘기할 수도 없고 현실에 맞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좀 그래. 왜냐면 요 문제들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빼가지고 주관식 시험을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큰 흐름을 이제 공부하되 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낼 수 있으, 여기에 떼가지고 이제 다 주관식 형태로 문제가 낼 수 있으니까요. 예, 세부적인 형태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설명할 때는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만 이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만 설명하고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출문제 분석에 다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가의 토지제도 실시 배경과 그 의의를 밑줄친 기획을 고려해서 이제 서술하시고 가와 나 사이에 실시되었던 핵심적인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과 그 내용을 쓰고요. 그리고 나와 다를
토지들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가는 이제 보면 여기 앞에서 읽었던 뭐죠? 역분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잠깐 예전에 언급했던 독과전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전시가로 통해서 지급하기 어려우니까 경기 파원 지역에 녹과전을 설치해갖고 이제 신진관료액이 지급했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요거는 사료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가전법이야. 가전법. 조선시대 가전법 관련된 내용인데 가전법 관련된 내용은 뒤에도 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이제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그 역분전의 실시 배경과 그 이유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건 앞에 얘기한 것처럼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당시 고려 공국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을 공로의 다소나 뭐 이런 걸 따른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호족과 그 측근세의 충성을 유도하고 왕조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맥락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지문이 보면 가와 나 사이에 실시했던 핵심적 토지들. 그러니까 여기 역분전하고 녹가전. 역분전은 940년, 그 다음에 녹가전 1271년. 이게 완전 원종 때일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토지지에도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시전정 시가, 경종 때, 개정정 시가, 목종 때, 경정정 시가, 문종 때 순서를 쓰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오죠. 그 뭐 어떤 개정정식과 뭐 경영식과 이제 이렇게 딱 한두 개만 해서 나오는데 이건 그냥 물어봤어.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악할 것은 시장정식과 개정정식과 경정정식과 그 구체 내용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체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여기 그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그 나와 다의 이제 토지제도 비교해 서사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녹가전이고 다는 가전법이죠. 이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비교라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공통점은 10분의 1 조세를 받던 수조금만 지급했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차이점 관련된 내용도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지금 다 얘기를 못 해드리고 일단은 차이점과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락을.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좀 보면요. 요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쭉 했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요게 제가 이제 2차 합격자 답안을 이제 적어놨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그 요약본은 없고, 거기 뭐냐면, 본편에 있는데, 제가 이제 답안도 이게, 나름대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 기준을 가지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제시한 자료고, 근데 이제 이때 2차 합격자들이 답안을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안이에요. 물론 제 답은 정확하다고 말 수 없고 2차 합격자 답안도 정확하다 없어요. 합격했다고 해서 뭐 이게 모범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요걸 비교해 보면서 서로 상호 교차를 통해서 나름대로 최상의 답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요렇게 이제 뭐냐면 답안을 이제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조만 하세요. 이렇게 둘이 이 답안들은 참조를 하실 때 공부할 때 참조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답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안 나오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면 되는데 임용 역사상 객관식 외에는 답안을 공개한 적 없어. 특히 주관식은 공개 안 하죠. 이건 우리 임용식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그 국가시험도 다 마찬가지야. 공개했다가 난리 나죠. 그냥 계속 소송만 걸고 그러면 뭐 출제자들이 누가 이제 거기 가서 문제를 내겠어요. 소송 비용 뭐냐면 치료하고 고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만약에 그러면 제가 출제자 들어가면 답안 공개한다고 하면 안 들어갈 것 같아. 괜히 들어가서 어떤 방식이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소송을 걸고 뭐 행정소송 내면 그 시달리지. 그거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볼 때는 그냥 이거 답안을 공개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이 9번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년대 문제야. 10년대 문제는 되게 어려워. 제가 이제 그 임용 그 기출을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볼 때 그 난이도 최강의 그 난이도를 들자면 2010년도 문제하고 2020년 문제야. 그 객관식 때 제일 어려웠던 게 2010년도 문제고 주관식 때 제일 어려웠던 게 2020년 문제인데 2010년도 보면
어디에서 뭐 논문책을 갖다 뺏겨가지고 문제를 냈는지 참고해서 냈는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개론서 보고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 한국사나 뭐 이렇게 그 내용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경식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역사는 또는 국편이 자주 하죠. 신편 한국사 거기에서 찾아갖고 이제 제가 문제 분석을 했어요. 예, 답은 일단 나왔기 때문에 분석을 했는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어느 전시가 일부에 도표한 것이다. 자, 이 전시가 시장 전시가죠. 얘 설명 오는 것을 보게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시장 전시가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정시가가 이제 뭐죠? 사색 공북제를 바탕으로 이제 하고 거기에다가 그 간직이죠. 그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다 이제 주관적인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인품이죠. 인품이라는 건 말이 인품이지 그냥 기존에 이제 뭐냐면 그 호적들에게 지급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시정정시가를 이제 이해하려면 이 경종 때 정치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경종 때 이게 이잖아요. 경종이 이제 강종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즉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강종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진 관료 세력들 등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사색 공국제를 실시하고 또 대규모 호적들을 수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종 때 들어가니까 이때 이제 수청됐던 호적들이 다시 이제 뭐냐면 물론 이 수청이라는 게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배제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 호적들이 다시 득세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간종 때 뭐냐면 육성했던 신진 관료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종 때 신진 관료 세력들과 다시 복귀한 호적 세력 간의 어떤 입장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시정 정식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기존의 호적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에 새롭게 육성한 신진 관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잘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볼게요. 일단,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그 기출 문제 분석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대략적인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이제 호적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땅들을 뭐냐면 지급 형식으로, 뭐 지급한 거 추인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걸 이제 반영한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자삼, 단삼, 비삼, 녹삼이 있는데 그 중에 자삼 있어요. 거기 면 1등급부터 해서 10등급까지는 요 계층은 이제 간지 보다는 이게 실직보다는 일종의 간품, 명예직 같은 것들, 산직을 갖고 있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있는데 이들에게 뭐냐면 토지를 지급했죠. 이제 지급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자신들의 토지를 인정했다, 추인해줬다는데, 자, 하여튼 그 사람들을 이제 있는데 이들을 이제 호적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갖고 이들이 호적이고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 관리들이에요. 단삼, 비삼, 녹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무관하고, 그다음 작가 출신에게 또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무관하고 작가에게 이제 신진 관료도 있었죠. 왜냐면 이제 그 강종 때 과거제도 무반만 뽑은 게 아니라 시의 군대로서 무반도 같이 뽑았고 작업도 되게 중요시해요. 지리가나 뭐 풍수지리나 이런 것 사람들 천문학자들 그 사람들 이제 뭐냐면 측근세력을 많이 기용을 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뭐는 나름대로 이제 토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무반가 뿐만 아니라 작업들에게도 뭐냐 줬는데 무반과 작업은 단산, 비산, 녹산을 간직을 줬어요. 이게 단산, 비산, 녹삼안에 이런 간직을 지위에 따라서 고려해서 이제 지급했고요. 고려 초기 때는 잡업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들에게 이제 지급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무반은 여기 이제 단삼의 한정 안에서 지급했어요. 무반들에게서 그래서 단삼 안에 이제 따로 5등급을 둬가지고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무반이라는 그 어떤 거냐? 여기 지급했던 그 단삼에 지급했던 무반은 주의할 건 뭐냐면 그 무반은 풍계를 가지고 있는 무반이에요. 풍계. 그러니까 풍계가 없는 하급 장교들이나 일반 군인들은 뭐냐면 요 단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적어도 이제 품계를 가지고 있는 벗을 갖고 있는 뭐 중랑장이나 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급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일반 하급 관리들이나 그러니까 하급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안 했냐? 지급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시장 정식에 뭐가 있냐면 기미 급차녀 아이고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걸 보고 이제 좀 설명해야 되겠네. 여기인데 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요. 여기 있죠. 기미 급차녀 가등자. 아,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해가라고 보시면 돼요. 한해가. 그래서 이제 한해가 안에 그 뭐냐면 설이라든지 인리. 그러니까 이제 인리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항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 등등.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일반 군인들이 있어. 일반 군인. 그래서 일반 군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교, 그 품계를 갖지 않고 있는 하급 그 지휘관이나 아니면 일반 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에게 지급했어요. 이 군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일괄적으로 15개를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반 군인들에게도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개정적 경정지표 들면서 이제 명시가 되기 시작하죠. 구체적으로 세목도 이제 정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여기는 모든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볼게요. 무반 외에도 무반이나 작업 등의 지급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맞죠? 무반도 이제 있지만 그 당시 강종 때 측근 세력들이 이제 무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위 군사들도 있었죠. 자기 그 보호해주는. 그 다음에 작업들.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측근 세력들 안에서도 천문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최지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도 이제 뭐냐면 벌 차별 없이 지급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단삼, 비삼, 녹삼은 무반하고 작업층. 무반은 요 단상 중에 이제 일부를 떼가지고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품을 고려하고 있어 역분전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맞죠? 그래서 인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기도 이제 볼 수 있고 여기 단삼하고 비삼하고 녹삼 안에서도 풍계를 보면 약간의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 보여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핵심 키 포인트는 여기에요. 예. 요게 이제 주로 어떤 계층이냐 여기까지가 보통 원윤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들에게 이제 상관을 지급하고 그 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실직은 없어요. 예, 실직은 없고 일종의 상관 같은 풍계는 높은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실직 아니라 상관을 지급했던 계층들인데 이들이 원흉으로서 주로 이제 호적 계층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토지에 대해서 추인해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는 되게 높죠. 예, 이런 거는 다로 단산, 비산, 녹산.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주고 여기는 그 근로소득 받았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임대소득 소득이고 여기는 근로소득 받은 그런 계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인품의 요소가 빠진 거는 그 다음에 그 개정 정식가 때 빠진 거고 요때는 아직 있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 등급에 미치지 못한 관리들 아까 한 해가의 이제 개념이죠. 관리 전 15개를 지급했다. 맞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반 군인들도 이제 지급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산층 구성원들은 재상들로서 간직이 없는 상관은 제했다. 아니죠. 예, 얘네들은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상관층이야. 기존에 이제 그 있고 실직을 받지 않고 대부분 상관층이고 물론 이제 일부 실관도 있죠. 재상직 같은 높은 관직은 주로 이제 귀족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상관이고 가지고 있는 토지를 추인받아서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제일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은, 니은, 디귿 그리고 요거는 틀렸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그래서 2010년도 이 문제 풀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 안 돼. 적어도 그 논문을 보셔야 돼. 논문. 그래서 국편이 뭐 신편한국사 그 있죠. 그래서 요 근거가 됐던 거 보면 우리 역사에 가 보면 신편한국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오기 위해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신편한국사 같은 논문책을 끄집어내서 봐야 된다.
하시는 생각도 있는데 아니죠. 네, 이거는 시성비가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려주면 돼. 굳이 그 틀리라고 낸 문제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죠. 예, 시간은 한정되고 물리적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 현실 인정해야지. 그러면 가감히 포기해버린다. 어차피 틀린 거는 내가 틀린 거는 다른 사람도 다 틀려요. 여기에 집착하지 마. 예. 그래서 하고 어쩌다 그럼 뭐 맞힌 사람도 있지 않냐? 물론 맞힌 사람도 있어요. 요게 이제 들어가는 교수님이 이제 뭐 그 밑에 배웠던 사람이나 아니면 운 좋게 뭐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런 사람도 맞추겠죠. 근데 뭐 다들 그러겠어요. 거기서 이제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맞춘 사람이 다른 데서 문제를 맞췄다는 보장도 없어. 그 역사라는 게 지식 자체가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그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논리적인 어떤 계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변별력이 떨어진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기출 정도만 나온 것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둘 필요 있어.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기출 쫙 이렇게 문제 보고 요거 괜찮네 하면서 문제를 낼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대비용이지 이거 뭐 이런 문제 난이도 나왔다고 해서 뭐 논문까지 다 뒤져보면서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0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85번이에요. 85번. 8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상업 관련된 내용이야. 상업.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비해서 상업을 되게 뭐냐면 중시했어요. 이게 약간 그 조선하고 고려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경제 정책에서 조선하고 고려가 공통적인 건 뭐죠? 농본주의 국가니까 농업을 중요시 여겨요. 이건 똑같아. 근데 조선하고 고려 다른 건 뭐냐면 조선은 억상이죠. 필요악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는 많이 키우지 않아.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고려는 이게 중상이죠. 그래서 상당히 좋게 봤어. 그리고 심지어 국가가 사업행위를 하는 거야. 보통 이제 유교에서는 국가가 사업행위라는 걸 되게 싫어해. 왜냐하면 국민들하고 이제 일반 백성들하고 여민쟁리라고 하죠, 보통. 백성들이나 이익을 다툰다. 별로 안 좋아해. 국가는 그냥 여기 와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건데 약간 이제 오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관점 이렇게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뭐 하는 거는 이거는 법가적 사고 방식이에요. 원래 이제 유교에는 그런 게 없는데 고려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유교 국가지만 물론 이제 불교를 이제 상당히 힘이 컸죠. 정치 운영 원리로서 진짜 유교를 좀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중상을 되게 강조했다. 심지어 국가 개입해서 이익을 취한 그런 정책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면 그 뭐냐 고려를 세웠던 왕건 자체가 해상 세력이잖아. 해상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쭉.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돼 있다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고려하고 조선하고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고려 상업에서 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영상점을 하고 그 나름대로 잘 안 되려고 했지만 화폐 도입도 상당히 해결했어요. 왜냐 화폐를 도입해갖고 국가가 그 인연 생산물을 이제 화폐를 통해서 뭐냐면 축적하고 뭐냐면 가져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고려의 상업 정책하고 특히 이제 화폐 정책 있죠. 요게 기출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된다. 특히 화폐 관련돼서 요건 뒤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려의 상업은 크게 국내 산업과 외국 무역으로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은 도시 산업과 또 지방 산업을 나눌 수 있고 도시 산업은 시장이 중심이죠. 그래서 시장의 명칭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경주라든지 그 다음에 한양이라든지 개경이라든지 다 이게 뭐예요? 생산 도시가 아니라 소비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관료들이나 이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식료품이나 이런 거 식자재를 유통시키는 어떤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전이나 간설 시전을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뭐 그 신라도 마찬가지 동시전 같은 걸 만들고 그다음 고려나 조선도 시전을 만들죠. 이건 국가가 뭐냐면 관리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전이 중심이었지만 간영상점도 비정기적 시장도 있었다. 간영사전이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국가가 그걸 운영을 해가지고 그 뭐냐 이득을 챙겼어. 예. 그래서 있고 그 지방 산업은 장시를 중심으로 발전됐다. 여기 뭐 장시라는 말은 좀 이렇게 표현 자체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시가 이제 형성된 게 뭐야? 15세기 후반대에서 16세기 넘어갈 때인 거죠. 잉여 생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하는데 요때 장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 장시가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수수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요충지에 이제 뭐냐면 그 고려 중앙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이제 간설시장 그정 의미로 이제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자, 고려기에 이르러 상업활동이 전기보다 활발해져 도시 상업의 경우 시전 규모가 확대되고 업종별 전문화가 나타났으며 이건 이제 조선하고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지방산업의 경우에는 행상의 활동이 이제 두드렸다. 이거 보부상이란 존재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등장해요. 예. 자, 한편 국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다. 앞에 이제 가경법 같은 거 있죠. 요거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더 체계적이고 이제 뭐냐면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성할 때 실시한 제도죠. 또한 간청, 관리, 사원 등은 농민들의 물건을 강매하는 등 농민들의 강제적 유통 경제에 참여시켰다. 자, 이런 상업활동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고 그래서 화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권원중보 관련되고 나왔고 또 뒤에도 한번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국내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외국과의 무역도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옳지 않은 걸 보면요. 감독 기관은 경시설을 두었다. 예, 맞죠. 자, 시전은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둔 게 뭐냐면 경시서예요. 경시서. 예. 그래갖고 이 경시서를 통해서 이 물가 조절이나 아니면 이제 시현상인들이 이제 그 도량형 같은 걸 속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관리 감독을 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음을 보면 주점과 다점을 뭐냐면 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간영사점에 맞죠? 고려 시대는 그 국가가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간섭해요. 이게 조선과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주요 도시에 간영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경에는 서전점, 복두점 이런 것들, 서경에는 염점, 능라점은 이제 딱 보시면 비단과 관련된 내용이고 약점, 이런 간영상점 있었고 저희 강영사점은 주로 지배층을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했다라는 걸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상점에서는 주로 화폐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 화폐를 이제 일종의 유통시키는 그 통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은 공민왕 때 비로소 실시했다. 소금 전면제는 기도 개봉 고려 초기 때부터 했다고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는 여러분 알들 강영법 충성왕 때 실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예. 그래서 가경법은 충성왕 때 실시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목적이 수익을 증대시키고 물량의 염정을 시정하는 건데 염분을 국유화시키고 국가 영가를 정하고 일정한 이제 그 영가를 정하고 그리고 소비자는 의용청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창고에 가서 구입을 하고 사적으로 이제 생산 매매 활동을 금지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가경법의 목적, 내용 꼭 외워주세요. 이거 10년도에도 나왔고 앞에 04년 기출문제도 각각 이제 지문 속에 언급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강력본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일단 틀렸습니다. 이거는 충성왕 때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화폐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저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화폐는 그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저하라는 것은 원나라 지폐인 보초, 교초라고 하죠. 요걸 모방해 갖고 만든 게 저하. 이게 이제 그 조선 태종까지 이제 발행됐거든요. 근데 저하가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원나라 같은 게 염가라고 하죠. 염을 이제 교환하거나 전매할 때 쓴 건데 이건 나중에 중국사 할 때 좀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이제 담보 가치가 있었어. 근데 요거는 전혀 없이 이제 종이 조각이만 오늘날은 신용화폐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금융제도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행이 뭐 하다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가치가 하락돼서 발행이 중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양강 때 관련된 내용이고 저와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과의 무역에서 이제 있는데 대식국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 대식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예성강 할림 경랑도를 통해서 중국, 일본, 여진, 아라비아 상인 대식국과 무역을 했고 그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가지고 뭐 수은이나 향로, 약품들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리아라는 명칭. 원래 이제 코리아가 이렇게 쓴 거죠. 근데 나중에 코리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일본이 관여했다. Z보다 좀 아래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근데 이거 하여튼 뭐 그 떠드는 소문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알려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코리아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고조라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 적을 때 고조라고 쓴 거고 요게 이제 뭐냐면 옮겨졌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한자 음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리라고 얘기했냐면 고리. 예. 고리. 근데 한자 적을 때는 고려라고 적었나 봐. 예. 그러니까 이 고리 들으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아 이거 고리 코리아라는 말 여기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고리라고 얘기했는지 자신의 나라 고리라고 말하는 걸 알 수 있냐면 이거 이제 조선 초기 때 용비 어천가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고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 예. 그래서 고려 시대 사람들도 그 당시 자기나라를 고리라고 말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이제 보는데, 이 11번 문제는, 성종 때 발행된 건원준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건원준보 나오고, 또, 다른 문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그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제 또, 그때 뭐 숙종 때 이제 화폐정책 관련된 내용도 나왔죠. 예.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 화폐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화폐 내용, 발행한 화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밑에 정리를 해놨나? 없네. 빠졌나 보다. 그 뒤에 있나 보네. 예. 자, 하여튼 그 합표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건원중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딨나?